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약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의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그쵸, 동의를 얻어야 되죠. 보통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까요? 그쵸, 바로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없으면은 뭐 친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유효하게 법률 행위가 인정되지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예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자, 이거는 이런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이거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징여를 받거나 채무를 받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면 용돈 같은 거, 내가 뭐 한 달에 20만 원 용돈을 받으면 그 2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용돈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또 하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도 역시 어, 자,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어떤 법률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쵸,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지 아닐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의사표시를 그냥 안 해. 너고 거래 안 해. 라고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철회권이라고 하죠. 단,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런 철회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사에 제한했는데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혹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 형의 주민등록증을 깜짝같이 위조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년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년의제는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라는 말은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년으로 본다.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년의제된 자의 어떤 법률 행위는 만약에 내가 18세인데 했으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구입했다 했을 때 그 컴퓨터 구입한 그 법률 행위가 인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의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다만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행동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었죠. 권리를 얻고 의무는 면하고 이런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가의 물품을 부모님 허가 없이 사서 상자를 뜯어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상품 그대로 반환하면 되겠죠.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 상대방이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철회권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7살 고등학생인데 하굣길에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을 따라 승합차에 탔다가 3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다이어트.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미성년자이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당사자, 미성년자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이나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하거나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확정적인 유효로 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까 했습니다. 그다음 병이 일주일 동안 정의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학금을 받는 자 이런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만을 갖고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병이나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정한 법률 행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그죠? 계약이죠. 자, 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인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에 성립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고 자 이렇게 속여서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확인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는 디귿이 청약에 해당되고 리을이 승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리을 이후에 4번 보면 리을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각각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했는데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이전이라도 이런 어떤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이 있는데 가나 계약 가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만취한 상태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겠네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자, 가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니까
무효에 해당되고, 나는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니까 취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이거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쵸? 무효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 갑은 맞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 비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어, 자,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는 나와 달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에 의한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의 법률은 나에 해당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게 바로 취소에 해당되는 얘기죠.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취소권 행사에서 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대답했어야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갑은 맞는 얘기고 병도 맞는 얘기죠. 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은 맞는 얘기가 와야 되겠네요. 가에는 맞는 얘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대한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 이랑 여기 을이 원금을 변제한다 했으니까 을이 뭐가 될까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채무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틀렸고, 이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망은 자, 이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라고는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지금 얼마인가요? 5천만 원 지금 빌렸는데 10억 상당의 건물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자,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공증을 받아두면은 더, 어, 저기, 다른 법률 효과가 더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디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